우리나라 대표 2차전지 양극재 업체죠. LNF가 최근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무엇이 LNF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가 구분해내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시장 및 IRA 법안을 뽑아봤는데요. 2차전지 영역의 특징은 장기 대규모 계약이죠. 어떤 계약 내용이 있고 그래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최근에 그 LNF가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다, 평가가 매우 낮다라고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낮은지, 그렇다면 또 얼마나 올라가야 할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미국 시장 및 IRA 법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어떤 요소들이 주가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양극재 대표 3사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흐름을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사의 주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7월 1일 주가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이후의 주가 흐름이 어떤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7월 말경까지는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 3사가 대체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입니다. 주가 흐름이 유사한데요. 그런데 7월 28일에 포스코케미칼이 GM과 13조 원 공급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껑충 뜁니다. 그런데 그 LNF하고 에코프로비엠도 보시면 포스코케미칼이 이렇게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뭐 이 업황 자체가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일 거고 앞으로 이 LNF나 에코프로비엠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괜찮은 뭐 소식이 들리지 않겠어 하면서 주가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 당사자인 포스코케미칼만큼은 아닙니다만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이 공급 계약 소식이 이 업계 전반에 그 좋은 굿뉴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8월 9일부터 증권가에서 이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IRA 법안에 주목하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이 IRA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포스코케미칼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왜냐하면 포스코케미칼은 이미 미국 진출을 확정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IRA 법안을 보면 인플레이션 방지법이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인데 한국 차를 차별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뭐 치포 동맹이나 IPEF 같은 이런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그 아주 중요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차마저 차별을 하는 법안이 바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미국 진출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한국 정부가 이 항의하는 의미로 해서 미국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허가를 내주지 않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는데요. 9월 14일에 LNF의 미국 진출을 우리나라 정부가 불허합니다. 이거 IRA에 대한 대응아니야 라는 그런 강한 의심이 있습니다만 뭐 정부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어 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LNF, 포스코 케미칼을 제외한 LNF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이내 하락 곡선을 그리게 되죠. 자, 그리고 9월 22일에 뭐 있었나요? FOMC 회의가 있었고요. 이때 자이언트 스텝,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위기 좋았던 포스코 케미칼마저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자, 전체 장세가 중요하다. 전체 장세를 잘 봐야 된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매우 우려되고 그래서 가파른 금리 인상이 크게 경기를 위축시킨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무리 개별 종목 그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장세가 이렇게 크게 좋지 않을 때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자, 정리하면 2차 전지 분야에서는 IRA 수혜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북미 현지 생산 시설을 보유했느냐 못했느냐가 이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IRA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기존에 진출했던 회사들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포스코 케미칼 등이 그 회사들인데요. 전부 다 8월 16일 IRA 법안 발효 이후에 미국 진출을 확정지었고 또 허가도 다 받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IRA가 발효가 됐어요. 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죠. FTA 위반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투자에 적극적인 한국마저도 차별을 합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칩포 동맹 또 IPF라고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이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동맹인데 여기에도 참여하면서 이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죠, 전부. 이 큰 그림에 있어서 그 동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한다. 이게 IRA의 굉장히 중요한 이 우리나라가 또 불만이 많은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런 그 무리한 법안 왜 추진했나? 아무래도 미국 선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중간선거가 11월 8일에 있죠. 상원, 하원, 주지사 등을 뽑는 그 선거인데요. 바이든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좀 무리한 법안을 추진했고 발효한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 당연히 항의해야죠. 이 WTO 제소도 불사하겠다. FTA 위반 소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맹 철회될 수도 있어. 아마 소탕대실일 수 있을 걸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일환으로 LNF가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9월 14일에 미국 공장 설립이 불어대는데요. 사유는 기술 유출 방지 내용이 부족하다. 기술 유출에 대해서 좀 더 그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와라 라는 게 사유로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IRA 대응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반응은 한국 입장 이해한다. 이런 우방국마저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좀 너무했어. 이런 그 정서들이 있고요. 따라서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이 중간선거용으로 IRA가 대비된 것 같으니 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법을 개정하든지 추가 입법을 하든지 해서 한국 측의 입장을 반영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정리를 하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이 LNF의 미국 진출도 허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게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입법을 하는 것이 그렇게 빨리 될 수는 없잖아요. 11월 이후라고 한다면 12월 내에 그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연내에는 법 개정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 같고 이 법 개정이 된 다음에 그렇다면 미국 진출도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역시 국내 대표 3사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의 그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알아보고요. 그래서 LNF가 얼마나 저평가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지표는 PER 지표를 사용할 건데요. 이 PER,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되죠. 순이익이 100억이 났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PER 밸류에이션 멀티플 10인 경우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GM 공급 계약 그리고 IRA 최대 수혜주다라는 평가가 있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이 PER 밸류에이션 멀티플 역시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현재 32의 PER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포스코 케미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내려오면서 그 멀티플도 좀 내려왔는데요. 아무튼 가장 높은 32이고요. 자, GM 대규모 공급 계약도 확정지었고 IRA의 최대 수혜주인데 실적 컨센서스 상향이 있어야 돼라는 게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24년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이 필요하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 순이익은 지금까지 3,700억 원의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좀 전망을 해보면요. 5,300억 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시장은 미리 주가로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순이익이 증가했어요.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이 PER 아닙니까? 순이익이 증가했으니 PER 멀티플은 내려옵니다. 32에서 22로 포스코케미칼의 PER 멀티플이 24년 실적 기준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에코프로비엠보다 높고요. LNF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래서 LNF가 PER 멀티플 12로 너무 낮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LNF의 PER 멀티플 밸류에이션 올라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LNF는 지나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향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LNF의 밸류에이션을 해볼 건데요. LNF의 24년 순이익은요, 5,3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LNF의 실적 컨센서스도 최근에 꽤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PER 멀티플은 현재 10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16이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 상향된 실적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포스코케미칼 22의 PER 멀티플을 다시 한번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16, 22의 평균 19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순이익 5,300억 원에 PER 멀티플 19 곱해서 시가총액, 목표하는 시가총액은 10.1조 원, 10조 1천억 원으로 목표 시가총액이 계산되고요. 이 목표 시가총액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28만 원 나옵니다. 자, 지금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기회야 라고 하기에는 시장 상황 중요하다라고 했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여전히 매우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투자 그다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저평가된 것은 보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먼저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되고 그래서 그 금리 인상 속도도 둔화될 때,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년 상반기 중에 IRA 법 개정 또는 추가 입법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미국 진출이 허가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죠.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는 시점, 그때 LNF를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LNF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